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5나노 수주 경쟁과 관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평택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극자외선 EUV 기반의 최첨단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공사에 착공하니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TSMC가 애리조나의 5나노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마자 이 삼성도 하성 EUV 라인에 이어서 평택에 두 번째 EUV 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삼성이 보유한 파운드리 생산 라인은 이번 평택 라인까지 합해서 7개입니다. 기흥 2개, 하성 3개, 미국 오스틴 1개, 평택 1개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 평택 라인의 경우는 삼성의 극자외선 기반으로는 하성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5나노부터는 EUV 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중국 파운드리 SMIC로는 지금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이 독점 공급하는 EUV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파운드리의 공정 개선이 앞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SMC와 삼성 간 5나노 경쟁이 앞으로 불을 뿜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TSMC가 앞서 있습니다. 최근 대만 디지타임스에는 TSMC의 웨이 CEO의 자신감 있는 멘트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웨이 CEO는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TSMC 올해 전체 매출에서 5나노 공정 칩의 생산 비중이 10%를 차지할 것이며 현재 5나노 공정으로 설계된 칩의 초도 물량이 7나노 대량 생산 초기 단계 때 초도 물량보다 많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올해 전체 매출에서 10%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은 포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나노 공정으로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삼성, 퀄컴, 애플, 하웨이, 엔비디아, AMD 정도입니다. 더구나 애플은 5G 스마트폰 출시가 연말께로 밀리면서 올 하반기는 돼야 5나노 AP 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하웨이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규제가 발표된 5월 중순 이후로는 TSMC가 신규 주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5나노 GPU 호퍼도 지금 아마도 공정 최적화 작업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칩 양산은 아마 내년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등을 감안하면 TSMC가 시장에 나온 5나노 공정을 거의 다 가져갔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칩 매출의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웨이 CEO 발언에 미국 규제가 감안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시장 리더십을 확보한 TSMC가 확고부동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저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 차원에서 비메모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TSMC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볼 포인트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퀄컴의 5나노 AP인 스냅드래곤 875를 삼성 파운드리가 일부라도 가져갈지 여부, 그리고 엔비디아의 5나노 GPU 호퍼가 어느 품에 안길지 여부, 또 인텔이 외장형 GPU를 외부 파운드리에 맡길 때 누구에게 갈지 여부, 또 미국 규제로 인한 애플과 하웨이 여파가 TSMC에 어느 정도 내상을 입힐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퀄컴의 5나노급 AP 칩인 스냅드래곤 875는 그간 TSMC에 간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퀄컴이 5G 모던 칩인 X60을 TSMC와 삼성에 두루 맡겼다는 점입니다. 퀄컴은 통상적으로 AP와 파트너 격의 모뎀 칩을 같은 회사의 동일 공정에서 생산하도록 해왔습니다. 실제 갤럭시 S20에 탑재된 최신 AP 스냅드래곤 865와 모뎀 칩 스냅드래곤 X55는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양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 퀄컴이 내놓는 AP 스냅드래곤 875의 경우는 5G 모뎀 칩 X60처럼 퀄컴이 TSMC와 삼성 파운드리에 동시에 물량을 맡겨서 두 회사를 경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건은 결국 삼성의 5나노 양산 실력일 것입니다. 이 점만 충족이 된다면 팹리스인 퀄컴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점유율 50%를 넘는 TSMC의 시장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을 지렛대로 활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의 외장형 GPU 항배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인텔이 올 연말에 내놓는 외장형 GPU인 DG1은 자신이 직접 만들지만 내후년인 2022년 출시 예정인 7나노 GPU인 DG2는 TSMC에서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말하는 7나노 GPU는 사실상 다른 회사의 기준으로 치면 5나노 GPU급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걸 TSMC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텔의 공정 개선이 더디기 때문인데요. 인텔은 CFO 발언을 통해서 내년 말은 돼야지 7나노 공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텔 고위 관계자 발언을 고려해봐도 2022년
7나노 GPU를 내놓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텔 GPU의 외부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은 인텔 CPU의 외부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항시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5나노 GPU 호퍼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인데요. 대만 디지타임스에서 호퍼를 TSMC가 가져간다고 보도한 이후 무게중심이 TSMC로 쏠리고 있지만 삼성도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5나노 GPU 호퍼의 경우 시장에서 의구심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7나노 암페어가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곧바로 차세대 5나노 GPU인 호퍼가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탓인데요. 그만큼 그 AMD의 반격이 매섭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애플과 하웨이의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서로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한데 그 충격파를 TSMC도 받을 것입니다. 애플의 5G4는 이미 출시가 올 연말 정도로 밀리고 있고 출시되더라도 특히 중국 판매가 크게 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TSMC로서는 애플 쇼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하웨이의 경우 그간 그 최첨단 5G폰에 들어가는 5나노 AP 칩을 TSMC를 통해 미리 주문을 넣어서 재고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TSMC 입장에서는 그간 실적을 받쳐왔던 하웨이 물량이 썰물처럼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TSMC가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4가지 점을 잘 파악하면 5나노 수주 경쟁이 한층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